작년에는 이런 게 하반기에 빅마켓이라는 구호로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아마 여러분들 제가 뭐 점심시간에 계속 찾아뵀죠. 그때마다 드린 말씀 딱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딱 1년 남았다.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년 이후에는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변동성이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왜 1년인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좀 더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고요. 또 제가 이미 이 앞에 국고초에 나와서 설명드렸던 것을 다시 기억을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한번 이 차트 보시면요.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제가 이 장이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바로 여기가 내려가는 이 파동이 바로 5번째 파동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게 보면 요 정도 보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좀 쉬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첫 번째 꿀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항상 파동을 카운팅할 때 항상 1파동은 골든 크로스나 데드 콘을 쓸 때 그게 1파동입니다. 그러니까 배열을 바뀔 때가 1파동이다라고 합니다. 쭉 찍고 나왔을 때 녹색 선을 보시면요. 여기가 파동이 1파동이었죠. 기억이 나시는가요? 2파동.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내려갈 때가 3파동, 바로 여기가 올라갈 때가 4파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하반기에는 여러분께는 어떤 장세가 온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냐면 바로 빅마켓이 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빅마켓이 여기 8월 달 바닥을 찍고 이만침을 지금 빅마켓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2020년도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 빅마켓의 가장 근거가 되고 있고 지금도 살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 맥점. 지금 시장은 글로벌 유동성을 제공시키고 있습니다. 저 사실 뭐 이런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기사 뜻이 글로벌 유동성. 이거 말고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적으로 돈빨 장세의 흐름을 여전히 주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작년에 이 장이 이렇게 나빴을 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하반기에 빅마켓이 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제가 만약에 계속 무조건 장이 갑니다라고 강세를 주장했던 사람이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저 사람 고작년 12시 그랬을 거 아닙니까? 매일 간다. 매일 12시 그러다가 어느 날 12시가 가면 거 보세요. 12시.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시죠? 저는 1시일 때는 1시라고 얘기하고 3시일 때는 3시라고 얘기하고 6시일 때는 6시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여기 감회가 새롭네요. 10월 달에 주가 대폭 나갈 때. 함부로 실망 고번하지 마라. 잘못하면 깡통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5월 달인가요? 제가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여기서 방송했을 때 이거 맞바람 갑니다. 조심하시오 그랬어요.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는 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바로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누구나가 이 그래프를 기억합니다. 무슨 사이클이냐면 경기 사이클입니다. 근데 경기 사이클보다 항상 주가가 먼저 앞서서 경기는 아직까지 하강 국면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기 보고 좋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죠? 정치권 빼놓고요. 정치권은 좋다 나쁘다 하니까요. 특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누가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바닥을 치면서 올라간다고 봤느냐? 바로 이것이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거 틀림없이 금리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작년 12월 때 주가가 급락을 줬을 때 혹시 이런 멘트는 기억나십니까? 낯선 남자에게서 옛 여인의 향기를 느낀다. 많이 듣던 얘기죠. 바로 제롬 파웰이 바로 12월 달 주가가 급락을 주기 전에 바로 12월 달에 금리를 올려버렸죠.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주가가 대폭을 줬습니다. 마치 언제랑 똑같았냐면 2015년 오바마 정권 때 제니 렐런이 12월 달에 금리 올려서 주가가 대폭락했던 거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나요? 제니 렐런이 2016년도 2월 달에 항복했어요. 우리 안 올릴 수 있어. 아니 우리 금리 다시 마이너스로 갈 수 있어. 시장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롬 파웰이 제니 옐런의 흉내를 낼 것이 없다. 바로 낯선 남자 제롬 파웰에서 옛 여인 제니 옐런의 향기를 느낀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유동성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올해 미국은 금리 안 내린다고 하던데요. 올리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미국은 계속 어디에 시장을 개입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레포 시장, 단기 금리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오늘 아침에 미국 주가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요?
바로 제조업지수입니다. 제조업지수가 여전히 50 아래입니다. 이 앞에 48.1이었는데 47로 내려왔고, 요번에 애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이 일자리 증가는 16만 건. 근데 실제로는 14만 5천 건. 근데 특히 어디서 일자리가 많이 줄었느냐?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하지만 미국은 제조업이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미국은 금융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죠. 영국과 마찬가지로 그게 발달된 나라죠. 하지만 정말 원하는 일자리를 주고 그다음에 많은 일자리를 갖다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고용 유발 효과가 다른 금융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2배 내지 3배가 높습니다. 만약에 제조업이 정말 계속해서 내려간다면 지금의 고용 지표도 더 나빠질 가능성이 없고 미국의 모든 것들이 밑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런 것들은 더욱더 앞으로 글로벌 유동성을 더욱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디가 유럽이 가세하고 있고요. 이미 일본은 여러분 아시죠? 아베노미스의 근간은 돈 푸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강력하게 누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준율을 내렸죠.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무역 전쟁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멈췄던 이런 모든 투자 행위를 갖다가 다시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 세계 글로벌 마케터들이 내놓는 내용들을 보면 올해 주목할 만한 시장 중에 하나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버진 마켓 시장 중을 봐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인 겁니다. 왜요? 돈이 몰려들 가수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위안화 환율을 보셨습니까? 뭐 우리 환율 같은 경우도 보면 1200원대를 위협하다가 지금 1150원대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 중국과 같이 비슷하게 움직이죠. 한 0.7 내지 0.8이 같이 움직이는 거 아시죠? 요새 위안화 환율도 내려가고 있고 원화 환율도 똑같이 내려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돈들이 몰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빅마켓에서 가장 큰 것 같았던 풍부한 유동성이 이제는 어디로 글로벌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정말 미국이 제조업이 이렇게 나쁘다 그러면 트럼프는 계속 또 뭐라고 제롬 파웰을 옥죄할까요? 금리 내려라, 금리 내려라, 금리 내려라 할 겁니다. 또 금리 내리라고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을 100% 은행에 이자, 이 은행에 대출 없이 100% 주고 사셨습니까? 물론 15억 이상 되는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100% 돈이 있어야 되네요. 그러나 거의 많은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살 겁니다. 그러면 대출 이자가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체 자기 돈을 주고 집을 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을 갖다가 역시 이자 돈으로 또 냅니다. 그런데 트럼프 입장을 보면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만약에 금리를 내려준다? 그러면 이자 돈을 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역시 자기 호주머니에 돈을 벌게 해준 사람을 찍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더욱더 트럼프는 오히려 이런 제조업 지표의 하락이 주가를 빠졌다. 이건 워낙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하락할 때 어떤 기사의 빌미가 되는 것뿐이죠. 이건 결국은 악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 주가가 여기 와 있습니다. 벌써 꽤 여러 달 됐습니다. 너튜브를 찾아보시면 거기 타이틀 이런 타이틀 있을 겁니다. 트럼프의 악재가 호재를 낳는다. 보셨을 겁니다. 아까 지금 현재 트럼프가 결국은 이란의 솔레이마니를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쭉 얘기했는데요. 사실 거기에 한 가지 얘기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요. 40% 이상이 거의 50% 가깝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번에 트럼프의 탄핵 정국을 이 최고의 기사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결국은 이 일을 일으켰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와 국제정치가 돼서 빅픽처의 그림이 있어야 이게 가능을 알고 방향을 타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이 흐름을 타고서 미국의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작게는 20, 많게는 50% 이상의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좀 뒤에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으로도 그 길은 제가 생각할 땐 열려 있다고 봅니다. 왜? 앞으로 1년이 가장 우리한테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안정그물이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하나가 이따 무조건 돈이 풍부해야 됩니다. 지금 주가는 꼭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그래프를 좀 더 분석하면요. 주가의 꼭지는 어디서 오느냐. 여기가 경기가 꼭지거든요. 경기가 바닥을 직전에 주가가 바닥을 찍죠. 지금처럼요. 근데 주가의 꼭지는요. 경기가 좋을 때 경기가 꼭지 치고 내려가면 찍는 게 아니라 경기가 계속해서 좋은데 올해 주가는 먼저 꼭지 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언제 먼저 꼭지 치고 내려가느냐? 돈줄을 줄이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돈줄을 줄일까요? 미국도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우리 어쩌면 올해
예측하는 것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 어쩌면 우리는 금리를 한 번 더 내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올해 512조의 수포 예산이 책정됐고 그 많은 예산 중에서 무려 70% 이상이 어디다가 투자가 된다는 겁니까? 상반기에 투자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4월 달에 선거 있죠. 선거 앞에는 악재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재 주가 흐르면서 결국은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하게 되어져 있다. 여기다가 토지 보상금이 역대 정부 들어서 최고의 돈들이 풀립니다. 대략 한 45조 정도의 돈이 풀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빅픽처의 그림을 과연 머릿속에 두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간다고 배승을 쌓던 일반 투자자들이 이거 올라갈 때는 하나도 못 따먹고 있는 겁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 자꾸만 보셔야 될 텐데 꼭 보시죠. 그래서 첫 번째 빅마켓이 되는 이 부분들은 바로 유동성이 있었는데 이것이 올해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오늘 제조업의 지표의 약세 이것은 결코 부정적인 뉴스가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미국은 돈줄을 결코 줄일 수는 없겠구나. 이걸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결국 주가가 올라갔을 때 여기 뒷심이 되는 건 뭐가 호전되다냐면 바로 경기에 대한 겁니다. 이미 저 말고 앞에 베스 파트너 분들이 저도 어제 방송들 어떤 식으로 전개되나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뭐 종목 얘기는 수없이 많이 합니다. 뭐 저도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뭐 12시에 방송에서는 또 어떤 종목이 좋은지도 저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종목을 알아도요. 빅픽처의 그림이 없으면 내가 돈을 투자할 때인지 뺄 때인지 이걸 모르면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는 그럼 빅픽처를 가자 해서 오늘 제가 빅픽처의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빨로 어느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가 흐름이 여러분들 큰 매개 사이클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돼요. 얘가 처음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이만큼은 뭐로 올라가는 거냐면 이건 돈빨로 올라가는 겁니다. 돈이 풍부해지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얘가 다시 조정받고 내려가느냐. 아니 여기서 얘가 더 여길 치고 올라가느냐. 바로 여기가 뭐가 쌓이냐면 바로 경기 호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 호전의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여러분께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TV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텔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테슬라가 어마어마하게 급등 중거 아십니까?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잘 나갔을 때 포드와 GM의 시가총액을 합한 것보다 앞서고 있는 그걸 아십니까? 그걸 모르고 무슨 투자를 하십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너무 게으르게 투자하십니다. 조금 공부하고 조금만 더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이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그 부분을 가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게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돈의 힘으로 주가가 움직이지만 두 번째는 경제가 받쳐줘야 되는데 여러 차례 얘기했죠.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 그때 여러분들 코드 번호도 얘기해 줬습니다. 반도체 지수의 코드 번호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반성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오늘 아침 굶으세요. 그러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무슨 돈을 봅니까? 반도체 필라델피아가 SOX거든요. 그럼 내가 SOX는 1배수고요. SOXL은 3배수짜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반도체가 바닥을 치고 근데 내가 뭘 살까? 종목고리가 오르잖아요. 국내 시장에서도 종목고리가 오르는데 요새 미국 투자라 많지만 그거 여러분들 어떻게 다 고릅니까? 모르면 ETF 쪽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가 살아가고 있는데 반도체가 뚜렷하게 살아날 조짐을 주고 있습니다. Why?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누차 얘기했던 대로 4차 산업 섹터가 바로 그 먹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4차 산업에 안 들어가는 반도체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죠. 그죠? 자율주행차.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서 이렇게 보셔서 자동차가 혼자 운전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직 못 보셨잖아요. 완전하게 제로 오픈되기 전까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주도줍니다. 뭐 전문가마다 나와서 반도체가 좋다, 자율주행차가 좋다, 뭐가 좋다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4차 산업 섹터가 가장 강력한 주도주다라는 거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반도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이제 돈을 갖다가 풀기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중국은 항상 경기가 밑에서부터 좋아지면 항상 전 세계 원자재를 빨아들이죠. 그래서 구리값이 올라가고 있죠. 구리값뿐만이 아닙니다. 원자재 시장이 올라간다. 그래서 올해 전략가들이 세계적인 전략가들이 이머징 마켓 시장 짝이 괜찮다고 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결국 이 원자재를 팔아서 좋아진 나라는 어디입니까? 선진국이 아니죠. 그래서 이머징 마켓 시장 쪽도 주목하라고 합니다. EEM 이게 코드 번호입니다. 알고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회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놓여져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은 매매 전략을 구사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보셨습니까? 1차 미국과 지금 뉴욕가 오잖아요. 워싱턴으로 사인하기 위해서 1차 1단계. 그런데 페이스 1 말고 그다음에 페이스 2 진행 중에 있다 그러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2단계 안 할 수도 있어.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봤어요. 그게 뭐냐면 요번에 1단계에 이어서 두 번째 중국과의 2차 협상은 언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대선 이후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자칫 잘못해서 불협화음이 될 수 있는 거는 뒤로 가겠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한테 대한 강력한 메시지죠. 보세요. 지금 제가 1년이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은 누차 했던 대로 폴리티컬 사이클이거든요. 지금은 바람 불면 꺼질세라, 뭐 바람 불면 뭐 꺼질세라, 뭐 하면 날아갈세라. 애지중지하면서 보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미국의 주가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최고 순간에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고 그랬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401K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앵커님은 들어올 때 얘기해 보니까 이 내용들 아실 텐데 어떻게 뭐 작가님 아실 텐데 401K가 뭔지 아시죠? 미국 사람들은요. 자기가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럼 의무적으로 뭐 우리 국민연금과 비슷한 겁니다. 이런 데 가입해서 이것들이 결국은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주가 올라가면 누가 좋아하느냐면 미국의 직장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은퇴하고 나서도 내가 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들이 넣어지는 거죠. 왜? 401K 다 가입됐으니까요. 연금에 다 가입됐으니까요. 그럼 주가가 올라갈 때 트럼프가 즐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처럼 직접 투자 이것이 아니라 이미 401K를 통해서 내가 국민연금에다 돈을 넣었는데 지금 우리 국민연금하고는 조금 좀 상황이 좀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돈을 넣었는데 이게 주가 올라가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결국 투표 찍죠. 지금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지금 요새 우리나라 여론조사나 마찬가지로 미국도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럼 여론조사 하면요. 일부에서는 여전히 트럼프가 불리하고 민주당 후보가 우세게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나 각종 걸 들어보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에 힐러리랑 붙었을 때보다 이번에 더 쉽게 대통령에 당선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제가 현재까지 수집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이 왜냐? 매번 얘기하죠.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들아. 중요한 것은 경제야. 지금 경제가 워낙 좋거든요. 그럼 여기에 가입한 사람, 그죠? 굉장히 좋죠. 만약에 또 금리 내린다? 그러면 뭐 이자 돈 내는 것도 뭐 굉장히 줄어들겠죠. 이걸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요. 주가도 돌아서고 있고 이건 뭐 안 돌아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한 이유는 물론 얘네 이제 올라가면 한번 제껴다 가야 돼요. 지금 뭐 제가 계속 중간에 시계를 보면서 하는데 나머지 부족한 것은 제가 다른 시간을 통해서 방송을 좀 드릴게요. 얘는 그냥은 못 갑니다. 이게 가려면 속칭 이렇게 N자로 가야 되거든요. 얘는 N자는 아니거든요. 얘는 N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는 못합니다. 그냥 가지 못하는데 그냥 가지 못해도 얘가 흔들려도 가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라고 저한테 딱 하나만 꼽는다면 바로 그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현재 주가의 패턴에서 주가가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폴리티컬 사이클입니다. 모든 세계의 경제는 미국의 대선 주기 사이클과 맞물려서 같이 움직이고 바로 거기에 미국의 모든 금융정책이 같이 임장되는 겁니다. 이 폴리티컬 사이클로 인해서 결국은 주가는 내려갈 때마다 무슨 수를 쓰든 간에 받칠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최고의 스트롱맨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1년이 가장 좋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점을 봐야 되느냐. 지금 주말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소차, 전기차 이런 관련주들도 올라갔죠. 이거 그냥 빙산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결국은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꼭 돈을 버셔야 되겠고요. 가장 그 중심에 돈빨과 경제복과 그다음에 모든 폴리티컬 사이클 가장 강력한 힘을 쓰고 있는 이 트럼프는 바로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이 시장을 내려갈 때마다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앞으로 딱 1년입니다. 1년 이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요. 트럼프가 정말 두 번째 대통령 당선되면 중국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 그동안에 깨진 것을 꼭 복귀하시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